이번 시간에는 GeoX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oXD는 가시설 구조물 전용 프로그램으로 해석 및 설계, 수량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기존 CAD와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부재 중심선 작도만으로 각종 도면 생성이 가능하며 3D 뷰를 통해 구조물 간 간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동법법 및 유한요소법, 부재 설계, 다양한 도면 성과품, 수량 산출서 등의 최종 성과품들을 빠른 시간에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가시설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하면 크게 어널리시스와 드로잉, 그리고 따라하기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eoXD 드로잉은 2D 평면상에서 모델링을 수행하며 자동으로 3D 모델 형상을 확인하고 공법별 수량 산출서를 통해 가시설 변경에 따른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GeoXD 어널리시스의 경우 가시설 해석과 설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성법법과 유한요소 해석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eoXD 드로잉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리본 메뉴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공간을 위해 리본 메뉴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트리. 워크트리는 흑마기 가시설에 필요한 부재, 상세 트리, 성과품 트리가 리스트에 등록이 됩니다. 스타일 트리의 경우 가업에 필요한 흑마기 가시설 부재를 추가할 때 메인 메뉴, 기본 설정, 스타일의 입력창에서 필요한 부재를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타일 트리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상세 트리의 경우 상세도 자동 추출로 가업에 맞는 기본 상세도를 제공한 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GeoXD에서 제공하는 상세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품 트리의 경우 도면, 수량 등의 리스트가 화면상에 표현이 됩니다. 메인 뷰 윈도우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시작 페이지, 사용자 페이지, 평면, 전개도, 단면, 상세, 3D 뷰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뷰 컨트롤의 경우 CAD 상에서 레이어의 온, 오프 방식처럼 평면, 전개도, 단면도에 필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커맨드 윈도우의 경우 CAD와 동일한 명령어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프로퍼티 윈도우의 경우 가시설 구조 부재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글 탭의 경우 CAD와 동일한 펑션키 방식으로 직교 및 오스냅 등을 활성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평면 탭에서 커맨드 윈도우의 REC 명령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의 경우 0,0으로 입력을 하고 두 번째 구석점의 경우 15,000, 10,0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eoXD에서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줌 2키를 누르시면 하나의 사각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좌측 스타일 트리에 있는 H파일 플러스 조립한 형태의 스타일을 평면 화면상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시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초기 설정에 보시게 되면은 흑마기 벽체 일반 측면 말뚝 간격이 1.8m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흑마기 벽체의 간격을 사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1.5 정도로 변경하신 후 다시 흑마기 벽체를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델링 구조물 수정의 측면 말뚝 D월 간격 수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벽체를 선택을 하고 간격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그냥 1.8m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로 바꾸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스트럿의 경우 임의의 선을 작도를 한 후에 흑마기 벽체와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임의로
벽체 내부에 라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두 개의 선을 설정을 하고, 그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싱글 스트럿을 드래그 앤 드랍 해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벽체와 만나는 부분까지 스트럿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링크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때문입니다. 만약에 링크가 체크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싱글 스트럿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해당 길이만큼 실제 집어제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링크 옵션을 키신 다음에 싱글 스트럿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벽체의 위치까지 집어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보강 스트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강 스트럿의 경우 자동화 도구, 자동 배치 스트럿을 통해서 만들 건데요. 설치 위치는 코너브로 설정을 하고 대상 벽체는 사보강이 설정되는 벽체 설정을 하시고요. 간격은 1500, 개수는 2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보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세 기퉁에 대해서도 사보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강제가 모두 생성이 되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앵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트리에 있는 집어제 앵커 스타일을 평면상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링의 초기 설정에 보시게 되면은 앵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앵커의 간격을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가 있으며 기본 값은 측면 말뚝 사이사이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3D 뷰 상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생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 탭으로 이동하신 후 마우스 우클릭 3D 모델링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3차원적인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집어제들이 1단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추후에 이동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D 뷰 상에서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성과품에 보시게 되면은 모델링 오류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 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류 검토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투개소에서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스트럿과 스트럿이 만나는 부분에 실제 겹침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겹침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평면 탭으로 이동하신 후 모델링 평면 탭으로 이동하신 후 자동화 도구에 보시게 되면은 스트럿 겹침 회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럿 겹침 회피에서 지금 집어제들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동 배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겹침이 회피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탭에서 다시 한번 3D 모델링 생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겹침이 회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모델링 오류 체크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된 집어제를 한번 2단, 3단, 4단에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 2단은 지금 예제에서는 1단, 2단에 대해서는 스트럿, 3단, 4단에 대해서는 앵커로 보강되는 가시설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단 복사의 경우 모델링에 보시게 되면은 구조물 수정 항목에 집어단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CS 명령어로 커맨드 윈도우 상에서 사용자가 직접 CS라는 명령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복사할 집어제를 선택을 하시고 복사할
지보 단을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 해당하는 단에 복사가 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앵커에 대해서도 3단, 4단에 대해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윈도우 상에서 cs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앵커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3단, 4단에 복사를 한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3단, 4단에 대해 복사를 했고요. 일단 현재 지금 1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에서는 앵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앵커 부분은 이레이즈 키를 이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단에는 지금 스트럿이 설정되어 있고요. 좌측 V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 각 단에 대해서 어떤 지보제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단은 스트럿, 2단은 스트럿, 3단은 앵커, 4단은 앵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D 뷰 상에서 마우스 클릭, 3D 모델링 생성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1단, 2단에 대해서는 지보제, 스트럿, 3단, 4단에 대해서는 앵커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층의 경우 3D 뷰 탭에서 지층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지층 표현에 있는 선택 지층 표현, 조사공이 있다면 조사공 위치 표현, 지층면 컨투어 색상 표현 등을 체크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층은 지금 현재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홈에 보시게 되면은 집안 정보 입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 탭으로 이동하신 후 홈에 집안 정보 입력을 해 보시게 되면은 매립토가 7m, 풍적토가 15m, 풍화 잔류토가 22m, 풍암이 30m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조사공을 추가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조사공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공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조사공 1번에 대해서는 하단 깊이를 5, 13, 20, 30으로 변경을 하고 조사공의 위치는 마이너스 2000, 50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공 2번의 경우 깊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사공 위치는 17000, 50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공 위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화면상에서 직접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3D 뷰 상에서 동일하게 지층면 설정, 조사공 위치 표현 체크를 하시고 3D 뷰를 보시게 되면은 조사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방금 입력한 조사공으로서 보관된 지층면의 형상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층면의 경우 자동으로 전개도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개도 탭에서 지보제랑 디장 이런 것들이 자동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 정렬을 해줄 건데요. 자동 정렬의 경우 자동화 도구, 자동 정렬, 디장 자동 정렬을 통해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장 자동 정렬 버튼을 누르시고 객체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디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앵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단 디장, 더블 디장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층의 경우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도구의 자동 정렬 3D에서 2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3D 뷰 상에서 보던 지층면들을 보관해 가지고 전개도 상에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면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의 경우 모델링에 보시게 되면은 라인 지정, 단면 라인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단축 키로는 SEC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면 라인 지정할 그 선을 선택하신 후 단면 방향 하단으로 할지 좌측으로 할지 우측으로 할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단면이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네, A 단면, B 단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단면의 경우 단면 탭에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 B 단면.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층 선 같은 경우도 연동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만약에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 자동화 도구 전개도에서 단면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연동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 평면도, 전개도, 단면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네,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성과품인 도면과 수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품의 상세도 자동 추출을 통해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도 자동 추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해당하는 과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지보제에 대한 상세도들이 상세도 도면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상세 1번, 상세 2번, 상세 3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사용자들이 약간의 편집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면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가업에 만들어진 평면도라든지 전개도, 단면도, 상세도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명은 제가 임의로 1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면도, 전개도, 단면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모델 파일이 있는 위치에 자동으로 도면이 저장되게 됩니다. 도면은 도면 명도 사용자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도면 명대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성과품 생성에 수량 산출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수량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 산출서 생성 시에는 산출 근거 도면 버튼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 산출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도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파일 천공표라든지 필요한 수량들을 엑셀 파일 형태의 수량 산출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게 되면은 좌측 작업 트리의 성과품 항목에 수량이라는 버튼 항목에 수량 산출서가 생성이 되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엑셀 파일 형태로 수량 산출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에 대한 상근 같은 경우도 뒤에 표현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OXD 어널리시스는 가시설 해석, 설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성 보법과 유한요소 해석법을 지원합니다. 탄소성 보법은 집안을 탄소성 스프링, 지보제는 탄성 스프링, 토류벽은 보요소로 가정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토류벽의 변이에 따른 변화하는 가변토합을 적용하여 굴착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합니다. 토류벽의 구조적 안정성 파악에 중점을 둔 해석 방법으로서 지보제의 충력, 토류벽의 수평 변이, 토류벽의 단면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성 보법만으로는 응막이 벽과 인접 지반의 상호 고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한요소 해석법을 수행합니다. 유한요소 해석법은 실제 현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델링, 고차요소의 적용, 다양한 재료 모델을 통해 가시설 부재뿐만 아니라 인접 지반 및 인접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GOXD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XD 어널리시스의 작업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메인 메뉴, 워크트리, 탭 툴바, 그 다음에 작업 화면, 워크 윈도우, 프로퍼티 윈도우, 아웃풋 윈도우, 그 다음에 단위 변환기, 유니트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트리의 경우 작업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델의 정보 및 시공 단계, 결과를 그룹화시켜 윈도우 탐색기와 유사한 트리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트리에서의 전체 작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선택 작업이 지원이 됩니다. 탭 툴바의 경우 GeoXD 어널리시스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로 축약화된 아이콘 메뉴를 제공합니다. 워크 윈도우의 경우 GeoXD 어널리시스의 다양한 GUI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 또는 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윈도우입니다. 화면 창에서 보이는 터층, 지보재, 흑막의 벽 등 모델링된 가시설 요소를 더블 클릭하여 메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 이후에 결과 탭을 이용하여 단계별 탄소정보법 결과나 FM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윈도우의 경우에는 해석 이후에 선별된 객체에 대한 각종 속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윈도우의 경우 모델링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와 경고 또는 오류 메시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 매니저의 경우 사용 중인 단위계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힘과 길이에 대한 단위 변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GeoXD 어널리시스를 수행해 볼 텐데요. 앞선 시간에 GeoX 드로잉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면도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GeoXD 단면입니다. 단면 같은 경우에는 성과품에 보시게 되면은 해석 설계 섹션 매니저에서 해석할 단면을 선택을 하신 후 상단 우측에 GX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모델이 위치한 폴더 내에 GXT 파일이 생성되어집니다. GXT에서 파일, 들여오기, GXT 파일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2단으로 총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 2단에서는 지보재, 스트럿, 3단, 4단에서는 지보재, 앵커로 구성된 가시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에 대한 과정은 모델 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을 정의를 하고 흑막이 벽을 정의를 하고 지보재를 정의하고 보시는 것처럼 GeoXD에서 바로 불러왔기 때문에 지보재의 위치라든지 정보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각각의 지층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용자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소정보법에서 적용되는 집안의 경우 수분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량, 점착력, 내부 마찰각, 그리고 수평 집안 반력 계수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석에 맞는 수평 집안 반력 계수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단위 중량이나 점착력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튼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막이 벽체입니다. 흑막이 벽체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흑막이 벽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 파일이라든지 CIP 또는 PHC 파일 등의 파일 형태를 지정을 하고요. 단면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깊이, 수평 간격, 굴착 삼면 주동 토합폭, 굴착 하면 주동 토합폭, 굴착 화면의 수동 토합폭을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H파일의 경우 굴착 상면의 주동 토합폭은 수평 간격과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하고 굴착 화면의 수동 토합폭은 굴착 화면 지층에 따라 가지고 집안 종류에 따라서 플랜지 폭의 보통 1에서 한 3배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트 파일이라든지 CIP나 SCW 같은 주여식 벽체의 경우에는 굴착 상면의 주동 토합폭, 굴착 화면의 주동 토합폭, 굴착 화면의 수동 토합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단위폭 1m의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지보재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지보재의 경우 설치 깊이, 스트럿 같은 경우에는 좌측 설치 깊이, 우측 설치 깊이를 입력을 하고 수평 간격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칭점 길이, 강축, 약축 길이를 입력을 받습니다. 앵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설치 각도라든지 수평 간격을 입력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초기 착용력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벽체나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해체 단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체 단계에서 생성되는 벽체, 구조물 벽체가 되겠죠. 구조물 벽체 및 구조물 슬래브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하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시 하중 또는 임의 하중 형태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 구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중처럼 상부에 인접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모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무런 하중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다 정의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할 게 시공 단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시공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일반 시공 단계 정의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설 해석 같은 경우에는 시공 단계는 일반적으로 굴착, 집어제 설치의 일련적인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OXD에서는 굴착 단계 자동 생성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 생성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최소 작업 공간과 허용 오차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집어제가 2m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최소 작업 공간만큼을 먼저 굴착을 한 다음 2.5m가 되겠죠. 2.5m를 굴착하고 2m에 대한 위치에 집어제가 설정되는 두 개의 단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집어제가 생성되는 위치보다 0.5m 정도 더 들어가서 굴착이 먼저 이루어지고 집어제가 생성되는 일련의 시공 단계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공 단계의 경우 모델 시공 단계 미리 보기 또는 F3번 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시공 단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공 단계가 다 생성이 되면은 해석 옵션 통해 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수행하실 때 최종 굴착 시공 단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반복 계산 횟수, 오차 한계 등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해석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토합, 변이, 전단력, 모멘트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석에 사용된 수압이라든지 수압, 하중 같은 경우에는 시공 단계 입력 하중 탭을 통해서 사용자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시공 단계 해석뿐만 아니라 근입장 검토라든지 치마 검토, 볼링 검토나 히빙 검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입장 검토의 경우 최종 굴착 단계와 최종 굴착 전 단계에 대해서 근입부의 안전율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근입장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께서 흑마기 벽체의 근입 깊이를 더 깊게 받거나 지층의 물성을 변경하여 근입부에 대한 안전율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탄소용법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시공 단계 해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계별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흑마기 벽체에서 발생하는 변이라든지 토합, 전단력, 모멘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요약 테이블을 통해서 집어제에 발생하는 최대 충격 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재력이라든지 흑마기 벽체에 발생하는 부재력이라든지 집어제의 반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위 폭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설계 시에는 CTC 값, 수평 간격을 곱해가지고 계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GOXD 어널리시스에서는 해석과 더불어 설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 설계 옵션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KDS 설계 기준의 경우에는 모델 프로젝트 설정에서 국가표준 강종을 갖다가 KS04가 아닌 KS18로 설정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허용 설계 기준은 도로계 설계 기준으로 바꾸고요. 기준별 상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좌구를 고려할지 이런 것들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공이 있는 경우에는 복공을 DB 하중으로 볼지 또는 중장비 하중으로 볼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복공이 없는 경우에는 무복공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설계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계에 지보제 설계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지보제에 대해서 설계를 수행을 하는 거고요.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지보제에 대한 발생 응력, 또 허용 응력을 확인해 가지고 허용 응력보다 발생 응력이 작다 그러면은 OK로 판정을 하고, 허용 응력이 발생 응력보다 작은 경우에는 NG로 판별을 해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보제의 단면이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을 변경해 가지고 해석을 다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보제 설계에 대한 설계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엑셀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값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값이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 응력의 경우 발생치는 18.2059, 허용치는 89.768이기 때문에 OK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버튼을 통해 가지고 실제 설계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보강수 드럭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까치발도 마찬가지. D장 같은 경우에는 D장의 하중 형태에 따라서 등분포 또는 연속보, 등분포 또는 집중하중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분포 같은 경우에는 연속보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단순보 형태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음악이 벽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평 변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굴착고의 0.2%, 지금 같은 경우는 10m, 10m죠. 10m의 0.2%, 그래서 허용치는 0.02가 되겠습니다. 허용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물성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보제를 더 설치하거나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 말뚝 길이를 작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토르판 같은 경우에도 실제 토르판의 사용 두께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설계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수행된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설계 계산서 생성을 버튼을 통해 가지고 설계 계산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설계 계산서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설계 요약, 설계 조건, 지보제, D장, 측면 말뚝, 음막이 벽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정성을 평가했는지 산출 근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에 탄소동 보고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보고서 형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워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GOXD 어나리시스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